다음으로, 그러니까, 뭐 두 번째 이제 행정 영역과 사회복지 행정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사회복지 행정은 사회복지와 행정이라는 부분의 합성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죠. 한 사회의 사회복지 이념이나 가치가 그 사회의 사회복지 행정의 성격을 규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행정의 개념을 어떻게 규정하냐에 따라서 사회복지 행정의 성격이 다르다. 지금 이제 사회복지도 그러니까 많이 변해가고 있는데요. 뭐 제도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형태가 뭐 아동수당 이렇게 하면서 많이 변하고 있는데 가장 많이 변하고 있는 곳이 행정입니다. 그러니까 지방자치정부라고 이야기하는 시군구가 가장 많이 변하고 있어요. 그 중에서도 읍면동이. 혹시 읍면동에 한번 가보셨나요? 뭐 시간이 되시면 삼안동 행정복지센터, 이름도 이제 동사무소가 아니죠. 행정복지센터로 바뀌었죠. 그리고 그 안에도 그러니까 삼안동에 보면 예전에는 총무팀, 복지팀 이렇게 돼 있었어요. 근데 최근에 찾아가는 사회복지라는 팀이 새로 생겼습니다. 그리고 그 인원이 엄청나게 늘어났어요. 동사무소에 삼안동의 반이 이제 복지직입니다. 뭐 꼭 그래서 복지직만 뽑는다 이게 아니고 일반직에서도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따신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 하면 이게 늘어나는 거죠. 뭐 그 부분까지 한번 보시면,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안에 가면 지금 이제 특히 이제 김해가 이제 시범 사업으로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행정, 그러니까 사회복지 행정 체계 개편에 대한 부분에서 보건복지부 시범 사업을 지금 하고 있는데, 중장년, 50세부터 64세까지 중장년들을 어떻게 지원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그 프로젝트를 지금 이제 시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시면 뭐 혈압도 잴 수 있고, 그러니까 기기를 엄청나게 사갖고 동사무소에 배치해 놨습니다. 저도 그 삼안동에 가는데, 근데 이게 너무 오픈이 돼 있어서 제가 혈압을 한번 재고 나면 모든 사람들이 알게 되는 이런 부분이 있어서 조금은 이 부분을 조금 그러니까 보완할 필요는 있겠지만 점점 이렇게 변화되고 있다는 것으로 보시면 될 거고, 이게 이제 코로나 때문에 조금 이제 위축돼 있긴 하지만 이것들이 점점 체계 개편에 대한 논의, 그리고 지금 이제 돌봄 커뮤니티를 하면서 그러니까 그것도 시험 사업이 이제 끝나가는데요. 그러니까 요 사업 속에서도 어떠냐면 IT하고 접목하는 이런 부분들까지도 고민하고 있고, 경남도 그렇고 김해도 스마트 시티에 대한 고민들이 부분적으로만 같이 활동을 하고 있는데, 사회복지 행정에서도 스마트 복지에 대한 부분들도 같이 논의가 되고 있는 거죠. 예전에는 그냥 뭐 직접 찾아뵙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뭐 안전하고 이게 잘 계시는지. 근데 지금은 손목에 차는 것도 있고요. 뭐 그러니까 한 사람의 움직임이 없다면 이 감지해서 센서로 알려줘서 찾아갈 수 있도록 하는 이런 부분들까지도 이렇게 같이 하고 있다는 걸 보여줄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좀 보면 뭐 협의회 행정 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요. 좁은 강의에 보면 정책과 관련성이 배제된 경우를 말하며 행정은 수단으로서의 실천 방법에 국한하는 거죠. 그러니까 딱 기본만 하는 부분입니다. 그 조직 목표는 이미 주어진 것이고 행정은 이를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업무와 기능적 역할을 수행하게 돼요. 그래서 목표를 딱 정해놓고 뭐 수급자 인원한테 어떻게 프로그램을 하겠다라는 부분을 정해놓으면 그거에 대한 부분에서 발굴해서 지원하고 예산 끝나면 끝, 이런 거죠. 그래서 하다 보면 제일 많이 하는 것, 요새 이제 장애인 영역에서도 이야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활동 보조인 지원, 이런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장애인 노인들한테 뭐 그러니까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한테 필요하죠. 근데 실질적으로 그러니까 예산이 부족하면 시간을 줄여버리고 뭐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뭐 여러 가지, 그리고 지금 이제 뭐 이거하고는 조금 다른 부분인데요. 최근에 현대에서 내놓은 뭐 아이오닉인가요? 전기차 1년치를 하루 만에 거의 다 판매했다라고 이야기하는 부분에서 왜 그럴까요? 너무 멋지게 좋아서? 뭐 그럴 수도 있습니다. 나온 차 중에 뭐 600km 이상 간다고 하니까
그 이면에는 뭐냐면 정부 보조금이라는 게 있습니다. 전기차를 샀을 때 보조금을 지원하는, 그 보조금이 떨어져 버리면 수요가 급격하게 떨어지는 거죠. 이 수요를 어떻게, 그리고 뭐 테슬라에서 만드는 전기차에서도 6천만 원 이상이면 지원 안 한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가격을 5,999만 원인가 뭐 이렇게 해서 책정하게 되는 이런 상황들, 뭐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고요. 관리라는 개념이 행정의 정의와 영역을 나타내는 데 적합하다. 그러니까 협의적인 행정을 보면 관리의 개념이 강합니다. 수급자 관리, 차상위층 관리, 그렇게 하면서 지원하면서 관리해내는, 구체적으로 찾아오지 않는, 찾아와서 하는, 우리나라는 아직까지도 찾아가야 되는 복지죠. 내가 필요하다고 요구를 해야 지원하는 서비스가 되죠. 근데 조금씩 변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찾아가는 사회복지팀 같은 경우에는 직접, 그러니까 지역 내에 있는 부분들을 찾아가서 그분들이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역할들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어서 광의, 넓은 의미의 행정을 한번 보면 목표 형성, 기획, 실행, 평가, 변화 등을 포함하는 조직의 전반적인 활동. 그래서 저희 단체의 목표는 그겁니다. 아동 청소년이 행복한, 그죠? 근데 그 행복에는 진로를 명확하게 찾아가는 것도 있을 거고요. 자기 또 취미생활을 즐겁게 하는 것도 있을 수 있고요. 다양합니다. 여행을 가고 싶으면. 그러니까 저는 저희가 하는 대표적인 프로그램 중에 신어마을학교라는 게 있습니다. 최근 3년 정도, 그러니까 이전에는 복지시설 중심적으로 활동을 했다면 지금은 정부 지원은 거의 없습니다. 근데 1년에 예산도 그렇게 많지는 않는데요. 한 2천만 원 정도의 예산을 가지고 아이들과 다양한 프로젝트를 진행합니다. 어떤 게 하냐면 대표적인 게 여행 프로젝트라는 거죠. 청소년들이 직접, 청소년이라 보니까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들이 직접 모여서 여행의 주제도 정하고 장소도 정하고 그렇게 하면서 그 안에 운영 전반의 결정권도 아이들이 직접 가지고, 저희의 역할은 아이들의 안전을 챙기고 돈을 집행하는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2019년도에 갔던 게 그 무더운 여름, 2019년 여름에 경주로 기차 여행을 갔습니다. 저는 이제 아이들하고 한 20여 년 쪽 프로젝트를 하다 보니까 말렸어요. 안 된다. 힘들고 너 고생한다. 근데 아이들이 한번 결정을 하니까 거기에 꽂히니까 꼭 가야 된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저희는 제안한 게 이제 버스로 가자. 경주 안 머니까 버스로 가서 그 안에서 다양한 형태를 보자라고 이야기했는데 기차 여행이 핵심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기차를 타고 갔죠. 그리고 기차를 타고 갔으니까 이제 우리 차가 없잖아요. 그래서 경주 내에서 기본적인 이동 동선은 버스로 이동을 하고요. 나머지는 걸었어요. 그 땡볕에. 그리고 입이 이만큼 나오죠, 아이들이. 그러면서 이제, 그리고 먹는 거는 최대한 잘 먹이려고 노력을 했고요. 그리고 1박, 2박 하고 이제 내려오는데, 이 친구들이 이제 평가를 하잖아요. 근데 평가가 의외로 좋아요. 왜? 자기들이 결정한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책임도 지는 부분이 있는 거죠. 그런 부분들의 역할들이 있는 거고, 작년에도, 그러니까 2020년 코로나 전국의 속에서도 아이들과 이제 그 프로젝트를 고민하고 진행을 했습니다. 했는데,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이제 코로나가 이제 막 터지기 시작한 거죠. 많이 나오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원래의 목표는 아이들하고 논의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좀 안 모아졌어요. 그러니까 안전에 대한 이야기 하는 친구도 있고, 부모가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이야기 하면서 이게 안 모아졌고, 또 그리고 이제 모임도 온라인을 통해서 모임을 하다 보니까 이게 집중이 잘 안 됐어요. 그래서 이제 운영진에서 논의를 해서 그리고 부모팀이 따로 있었기 때문에 그 부모팀들하고 논의를 통해서 역제안을 한 거죠.
대한민국에서 가장 안전한 게 울릉도란다. 그때까지 코로나가 한 명도 안 걸려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울릉도에 가자. 울릉도 독도를 가서 역사적 의미를 한번 삼아보자 라고 하고 애들하고 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정 과정에 아이들이 이제 제안을 했는데 흔쾌히 아이들이 받아서 갔어요. 아침 3시에 출발했어요. 새벽 3시에. 그런데도 한 명도 안 늦었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가고 나중에 그 사진들도 한번 보여드리겠는데, 기회가 되면 보여드릴 수 있으면 좀 보여드릴 건데, 아이들하고 이제 갔습니다. 그리고 아침 새벽에 해서 배를 타고 이제 울릉도를 들어가요. 근데 대부분이 다 멀미를 하죠. 저도 멀미를 보통 안 하는 편인데, 그날따라 이제 멀미를 했습니다. 조금 심하게. 이렇게 하고 들어갔는데, 아니나 다를까 이제 도착하니까 이제 바로 점심을 먹고 가야 되는데, 일정이 저희들이 조금 힘들었어요. 왜냐면, 첫날에 울릉도 갔다가 도착해서 점심 먹고 바로 독도도 가는 일정이었어요. 1박 2일을 타이트하게 다 썼은 거죠, 저희들이. 그렇게 해서 이제 일정을 가고, 애들이 이제 1박 2일 동안은, 그러니까 보통, 그러니까 2박 3일하는 코스의 내용들을 압축해서 하고 왔어요. 근데 나올 때 조금 일찍 나왔어요. 그러니까 왜냐면 바람이 심하게 분다 그래서 했는데,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보통, 그러니까 저희가 후포항에서 출발하고 왔는데, 2시간 40분 걸려요, 배로. 근데 나올 때 4시간이 넘게 걸렸어요. 근데 멀미는 더 안 했어요. 들어갈 때보다는. 왜냐 한번 적응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갔다 오면서 이렇게 했던 얘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 넓게 보면 전반적인 조직의 변화들을 같이 하는, 사회복지도 그렇게 변해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한계점을 보면 사회복지 목표들이 분화되어 나가는 과정에서 목적과 수단, 정책과 행정, 절대적이라기 아니라 상대적이므로 행정이 협의와 강의에 대한 규정만 하고 이렇게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사회복지 행정이 아직까지 완벽한 틀을 가지고 있고 이론적인 부분에서 그걸 가지고 있는 게, 왜냐하면 일반 행정 이론을 차용해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이제 뿌리를 내리고 있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그렇기 때문에 다양한 한계점들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사회복지 행정의 유사한 개념들을 보면 사회복지 정책이 첫 번째이겠죠. 정책 결정 과정이 주로 다, 왜냐하면 사회복지 서비스 이런 것들이 법 제도를 통해서 정책화돼서 보급되어 있는, 아동수당도 마찬가지고 노인수당도 마찬가지고 이런 것들이 정책화되어서 내려오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회복지 행정이 정책에 대한 부분으로 그러니까 혼용될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정책은 보통 무엇을 할 것인지라는 목적 설정에 관심이 있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어떻게 할 것인지와 같은 방법에 대한 결정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조금 넓은 의미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기획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가장 많이 하는 것 중에 하나가 기획인데요. 그러니까 제가 처음 사회복지를 하고 그러니까 사회복지 처음 시설을 하고 두 번째 직장에 들어가서 했던 역할이 기획실장이었어요. 그래서 그러면서 그러니까 모든 정책을 만들어내고 새로운 제도 이런 것들을 하는 역할들을 해내고, 그 다음 역할이 정책기획실장. 그래서 제가 지금 현재 현재는 국장 이렇게 시설장 역할을 하고 있지만, 지금도 저를 만나는 사람이 실장으로 이야기하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왜냐하면 그때 제 역할들에 각인됐던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크게 변하지 않는다면 그렇게 부르든 이렇게 부르든 문제가 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고요. 선택과 합리화를 통해 정책을 형성하고 실현하는 것으로 조사, 연구, 가치 분석과 가치 표현을 유도하고 정책을 형성하고 행정적 구조와 측정과 피드백 같은 내용들을 포함하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이 계획을 하기 위한 전 단계라고 보시면 돼요. 좀 더 넓은 의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지역사회 조직이라는 것도 있죠. 정책 개발, 기획, 행정 등과는 중축되나 주민 참여에 대한 특별한 강조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마을 공동체, 마을 조직,
그리고 지금 이제 주민자치회, 뭐 주민자치위원회, 읍면동 뭐 협의체, 다양한 형태의 조직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조금 다르게 접근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누가 만들었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죠. 민이 자발적으로 만들어서 활동을 하느냐, 아니면 법으로 이걸 만들어라고 해서 시작하느냐. 저도 이제 지역사회 보장협의체 실행무협의체 위원장 역할을 하고 있지만, 이거는 법으로 만들어야 되는 조직입니다. 민과 간이 함께 만들어야 되는 조직이고 하긴 하는데, 이게 자리 잡는데 한 10여 년 이상이 걸렸어요. 지금도 뭐 계속 자리 잡아가는 과정이다라고 보시면 그 이상도 걸렸다라고 보실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전문직과 사회복지 행정을 보면 전문직과 관련성 정도에 따라서 세 가지 모델로 하는데, 사회복지 사업행정, 사회사업행정, 사회복지행정, 사회행정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앞으로 이제 공부하면서 더 구체적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사회복지행정 영역에서 이제 활동을 이렇게 보면 표에도 나와 있는데요. 사회복지행정의 주된 활동은 사회복지 조직들의 적절히 행정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라고 이야기하고, 사회복지행정이란 하나의 조직 내에서 이루어지는 일련의 활동 과정들을 말한다, 합의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책에는 제도적 리더십, 관리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시고요. 표에 나와 있는 걸 한번 보시면, 사회복지 이념 및 정책에는 사회적으로 부여된 임무를 실행 가능한 정책과 목적으로 전환하는 것, 프로그램을 디자인과 실행하는 것, 그러니까 프로그램 계획하고 실행하는 것, 그게 이제 평가도 들어가겠죠. 그 자원의 확보와 할당하는 것. 자원에는 물적, 인적, 클라이언트, 사회적 인정, 자원, 사람, 다양한 부분이 다 망라되는 거죠. 그리고 사회복지 행정 같은 경우는 조직 내부의 조직들 간의 운영을 관리하는 거, 내부와 조직들 간에, 그러니까 조직 내부도 있고 조직들 간에 이것을 그러니까 운영하는 거, 그리고 인력 관리와 슈퍼비전, 그리고 저희 기관도 마찬가지로 하면 12명의 직원들이 있죠. 그 안에 시설장의 역할을 하는 분이 4명, 그리고 그 안에서 그러니까 생활복지사 역할을 하고 있는 분, 보육사 역할을 하고 있는 분, 그리고 이걸 총괄하는 저희 같은 경우 사무국장 역할들을 겸직하고 있으니까 보고, 그 속에서 단체 총괄하고 있는 부회장, 회장 이런 역할들이 각각의 역할들이 나누어져 있는 부분. 그리고 조직을 대표하고 사회적 관계를 담당하는, 그러니까 저희 기관에는 둘이날이라는 단체가 있고 신음할 사회적 협동조합이 있습니다. 이 역할이 각각이 조금씩은 차이가 있습니다. 하지만 전통적으로 저희들이 활동했던 건 둘이날이라는 단체에서 하는 역할들이 있는 거죠. 그게 이제 회장님이 따로 계시고, 저는 이제 사무국장으로 역할들을 하면서 보좌하는 역할들을 하고 있고, 신음할 사회적 협동조합은 그러니까 그 속에서 이제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제 만들어진 조직이다 보니까 그것을 어떻게 만들어 갈 것인가 이런 부분도 있는 거예요. 사회적 관계도 둘이나리가 맺고 있는 네트워크나 신음마을 사회적 협동조합인데 갖고 있는 네트워크가 조금씩은 다릅니다. 그리고 지역사회 교육 활동들을 하고 있는 거고, 직접 서비스 실천을 가진 조직 생산을 위한 모니터링, 평가, 혁신에 대한 내용들을 담고 있다. 안에 책자 15페이지에 보면 바람직한 사회복지 행정은 조직 내부의 활동뿐만이 아니라 목적 형성이나 외부 환경과의 관계에 관한 영역들도 동시에 포함해야 된다라는 부분들을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복지 행정 관리자가 맡은 구체적인 업무를 보면 기획, 정보 처리, 통제, 통합, 조정, 평가, 협상, 옹호, 인력 배치, 모니터링, 공급, 대외활동, 직접 서비스, 예산활동. 어떻게 보면 이게 총망라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사회복지 행정에서는. 근데 이걸 다 잘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리고 다 할 수도 없는 거고. 그래서 업무 배치라는 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업무 배치는 직원이 바뀔 때마다 다 달라져요. 왜? 새로 오시는 직원이 가지는 역량에 따라서 업무 배치의 조율성이 달라지는 거죠. 그거에 대한 고민들을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고요. 조직의 위기에 따른 행정관리자 영역을 보면 경영자급 영역, 그리고 중간관리자급 영역, 슈퍼바이저급 영역들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경영자급에서 보면
제도적 영역이라고 하는데 사회적, 법적인 위임 사항들을 행동으로 옮기는 작업들을 하는 부분이고요. 조직의 경계를 설정하고 필요 자원들을 획득하고 경영 작업의 기능 수행을 통해 다른 기관과의 교환 관계를 성격이 성립한다. 협조적, 경쟁적, 갈등적 상황에 따라서는 그렇게 되는 거죠. 중간 관리 작업 같은 경우는 프로그램 영역이라고 얘기하는 부분인데요. 소비자와 조직의 하위 기술 부서 간의 중재가 중요한 거죠. 그리고 서비스의 조달과 할당, 프로그램 구조와 디자인, 부서 간의 조정, 직원의 지휘와 개발, 계획을 실행 가능한 현실로 바꾸어 나가는 기술적인 전문화되는 과정이다 라고 하는 부분이 있고요. 슈퍼바이저과 같은 기술적 영역이죠. 일선 업무자들과 관계가 주된 활동으로 대개는 슈퍼바이저의 행정 관리 활동과 일치하게 되고 표준화, 일상화, 주기적인 사정과 평가 등에 관심을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부수적인 역할은 컨설팅, 사례 관리, 강습, 의뢰, 모니터링, 클라이언트에 대한 직접적인 서비스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밑에 3번의 슈퍼바이저 것 같은 경우에는 좀 많은 부분이죠. 그러니까 일반 직원에서 중간 관리자급, 그리고 경영자급, 슈퍼바이저 이렇게 역량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저도 이제 그 사회복지를 한 20여 년 이상을 이렇게 하다 보니까 또 다른 한 영역으로 재밌다라고 표현보다는 컨설팅이 저는 재밌어요. 그래서 이렇게 작년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코로나19 때문에 원래는 이제 가서 해야 되는 상황들이죠. 직접 기관을 방문하고 컨설팅을 해야 되는데 작년에 줌을 통해서 컨설팅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이렇게 첫 시도를 하니까 다른 분들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서 여러분들도 내가 잘할 수 있는, 그러니까 한 우물을 파다 보면 그 속에서 지원할 수 있는 것들이 생기는 거죠. 다음으로 그러니까 한국의 사회복지 행정 규정을 보면 그러니까 규정의 어려움이라고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사회적 배경과 사회복지 발달 과정이 다른 외국의 학문들이 도입되는 부분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만의 사회복지 행정이 아니라 많은 분들이 해외 유학을 가서 그러니까 정보를 가지고 와서 이것을 우리 사회하고 연결하는 부분에서 갈등도 있을 거고 이것을 이제 부분에서 맞는 것도 있고 안 맞는 것도 있고 이런 부분들이 있는 거죠. 그 과정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도입된 학문의 다양한 행정적 접근 방법이 섞여 있다. 복잡성을 줄이기 위한 목적으로 개념을 단순화하는 것보다 비교적 폭넓은 연속 정상에서 사회복지 행정을 상대적으로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사회복지 행정의 개념은 고착적이지 않고 시대적, 사회적 환경의 요구에 적절히 대응하여 발전적으로 규정되는 것이 가는 것이라고 하는데 아직까지는 이게 발전해 가고 있는 과정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거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게 별로 없는 거죠. 사회복지는 규정을 구체적으로 한번 들어가서 보면 첫 번째 사회복지 서비스 환경의 변화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8, 90년대 아동 보육 서비스에서 2000년대에는 노인, 장애인 관련 서비스로 확대되었고 인력 집약적 산업, 관련 종사의 수의 증가, 서비스 조직의 규모의 확대, 행정 관리 능력의 요구. 근데 이거와 이면에 시설의 소규모화 이런 것들도 같이 맞물려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사회복지 서비스 운영 방식의 주요 변화를 보면 사회복지 조직의 자원 동원 양식의 변화가 나타나는데요. 공공의존에서 민간에 대한 역할 강화 쪽으로 다원화되고 있다. 그래서 그러니까 사회복지 공동 모금회나 이런 부분의 역할들이 커지고 있는 거죠. 올해 이제 작년 코로나 전국에서도 경남 모금회가 역대 최고였어요. 114% 목표 달성했나? 어려울 때 그러니까 나누는 문화는 우리나라가 최고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IMF 때 금모으기 이런 것들하고 맞물린다고 볼 수 있는데요. 사회복지 서비스 인력 구성의 변화, 다 전문직화하는 거죠. 그러니까 안에서도 다양한 형태의 전문가들이 협업 형태의 고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서비스 전달 체계의 변화에 보면 제한된 사회 서비스 자원을 효율성 있게 하기 위한 이 부분에 대한 연계와 통합,
뭐 이런 부분들이 그러니까 뭐 쉽게 말하면 사례 관리에 대한 부분이 이제 집중화되고 이런 부분들이 생긴다라는 부분들이 있습니다.